그들은 빠르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굉음이 울려 퍼졌. 이란의 고속 공격정들이 물 위를 낮게 미끄러지듯 나타나더니 갑자기 대형을 깨고 2025년 6월 초 페르시아만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군함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동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였고 미국은 그 의미를 명확히 받아들였다. 이란 해군 전력이 위험한 장난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배경에는 단순한 해상 마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 지역은 폭발 직전의 위기 상태였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동안 이 고속정들은 바다 위에 경고를 새겼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걸프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란은 발표하지 않았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말이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해상구역 중 하나에서 핵추진 적수를 시험하고 도발하며 반응을 떠봤다. 미 해군의 대응은 교과서적이었다. 경고 신호탄, 고함치는 명령, 그리고 경고 사격이 이어져. 그 총알들은 단순히 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란의 고속정들은 바로 그 경계에서 놀고 싶어 했다. 이란의 고속 공격정은 작고 민첩하며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것들은 테헤란이 비대칭 해상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다. 무리를 이루어 배치되면 이들은 훨씬 더 큰 선박을 포위하거나 괴롭히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굴욕을 주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들은 걸프 해역의 모든 지휘관에게 여기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2025년 2월 이들은 미 해군 군함과 해안경비대 경비정을 향해 돌진했다. 이 보트들은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공격적으로 접근했다. 미국에게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다. 해군은 교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 시험을 통과했다.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긴장이 완화되었다. 육골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바다 너머의 사건들로 인해 증폭된 메아리였. 이란 보트들이 미군 함정을 따라다녔다. 더 폭발적인 게임이 하늘에서 펼쳐졌다.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언 작전하에 고강도 공습을 개시했다. 이 공습은 이란의 핵 및 군사시설을 겨냥했다. 공습은 정밀하고 파괴적이었으며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이란은 강력하게 반격했다. 수십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날아갔다. 텔아비브에서 하이파까지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소셜미디어에는 밤하늘이 붉게 물든 영상과 민간 대피소가 가득 찬 모습이 쏟아져. 군사 분석가들은 이것이 양국 간 최대 규모의 직접 교전이라고 평가했다. 강철의 폭풍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이 조용히 흘렀. 걸프 지역은 자체적인 발화점을 대비했다. 페르시아만은 항상 단순한 해상 운송로 그 이상이었다. 이곳은 이 지역의 가장 깊은 적대감이 분출되는 압력 밸브다. 미국,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국의 해군 전력이 이 좁은 해협을 오간다. 이곳은 전략적 분쟁의 화약고다. 외교 대신 근접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란 보트들이 미군 함정에 돌진했다. 그 메시지는 지역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 전술은 자제여. 신호는 분명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 회속정 사건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휘한 동일한 사령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점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절묘했다. 이란은 두 사건을 연결할 필요 없었다. 전 세계가 그것을 연결했다. 이란 보트들은 발포하지 않아. 그들이 가한 위협은 실제였다. 혹시 선원이 레이더를 잘못 읽은 것일까? 혹시 미군이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일찍 발포했더라면 그 순간들에는 전쟁이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으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위험이다. 무기만이 아니라 일촉즉발의 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긴장의 무게가 문제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 전술의 심리학이다. 이란은 실제로 물지 않으면서도 이빨을 드러낸다. 미국은 실제로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힘을 과시한다. 각각의 몸짓, 경고 사격, 회피 기동이 얇은 자재의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더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보여주기를 통한 억지력이다. 이란이 쾌속정을 출동시킬 때마다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선원들의 휴대폰으로 찍은 거친 영상, 날렵한 선체의 클로즈업, 지휘관들의 고함. 이 모든 것이 몇 분 만에 온라인에 퍼진다. 이것은 어떤 미사일만큼이나 강력한 미디어 무기다. 테헤란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영상들은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또한 국제사회에 소름을 안긴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도발 목록에 또 하나 추가된다. 이들은 유혈 사태 없이 분석과 억제 그리고 전략을 요구한다. 자제의 유효기간은 무한하지 않다. 미국은 쾌속정의 모든 기동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이란은 미국이 인명피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양측 모두 재앙 직전에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계산은 갈등이 겹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진다.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고위 장성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미군 순찰대가 쾌속정을 오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국내 정치가 보복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진정한 위험이다. 우리가 보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이런 쾌속정 기동을 멀리서 벌어지는 군사 게임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만약 이런 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가가 급등하고 해상 운송로가 막히며 경제가 멈추고 난민이 도망치고 텔아비브, 테헤란, 두바이, 워싱턴의 민간인들까지 그 충격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지역에서는 신호탄 한 발이 연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새벽 2시에 뉴스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단 한 줄의 붉은 속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6월 사건이 중요한 이유다. 이것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까지 갔는지에 관한 것이다. 퇴역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이란의 쾌속정 전략은 무작위가 아니다. 이는 계산된 위협이다.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가 걸프 지역의 갈등 속도를 통제한다 라고 말했다. 이란 해군 전략가 메흐디 라바르는 우리 쾌속정의 존재 자체가 억지력의 보장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어떤 함대도 두렵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이것들은 바로 교리다. 이것들은 군사 기획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은 민간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표는 현대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보여준다. 한 줄은 발포 없는 전쟁을, 다른 한 줄은 사과 없는 전쟁을 말한다. 이란의 쾌속정들은 고립된 행위자가 아니다. 이들은 국가의 도구이며 정밀하고 의도적이며 위험하다. 2025년 6월, 이들은 혼란 속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역의 분노와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이들은 군사적 자신감으로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이들은 심리적 메시지의 여러 층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단순한 선박 이상의 존재가 된다. 이들은 떠다니는 경고가 된다. 이들은 한 번의 실수로 피로 물들 수 있는 바다를 질주한다. 2025년 6월의 사건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았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대담하게,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더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다. 이란 쾌속정의 기동은 단순히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기울 수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한 발의 총성 없이도 전 세계의 균형은 실시간으로 공해상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러다 갑자기 풀려버린다. 2025년 6월, 평화는 무섭도록 가까운 곳까지 위협받아 이란 쾌속정들이 외로운 미 해군 함정을 향해 몰려들었다. 긴장이 고조되고 무전기가 지직거리고 경고 사격이 발사된다. 온라인에서는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진다. 그들은 최악의 표적을 골랐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때도 지금도 공개 기록이나 해군 일지, 국방 브리핑 어디에도 없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영웅담이나 신화적인 복수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모호함과 작전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 국가들이 해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미 해군 함정이 이란 쾌속정과 대치할 때마다 추측이 불붙는다. 그 함정이 함정이었나? 미끼였나? 최악의 표적이었나? 진실은 훨씬 평범하다. 그 점이 불안하게 만든다. 이란 쾌속정의 대치는 특정 함정을 식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하거나 중요한 함정이 표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된 사건들에 따르면 이란의 접근 방식은 기회주의적이다. 그들은 최악의 함정을 노리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 함정이나 노린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다. 이란은 비이성적으로 보임으로써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최악의 표적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련된 함정 목록을 보라. USS 파이어볼트, USS 썬더볼트, USS 몬터레이, USS 니츠, USS 스콜, USS 마한, USCGC 마우이, 그리고 그 외에도 많다. 이들은 고가치 자산이 아니다. 이들은 구축함, 초계정, 순양함, 그리고 일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임무의 도구들이다. 이란 쾌속정들은 종종 공해상에서 이런 함정들을 떼지어 에워싼다. 이들은 150야드까지 가까이 다가온다. 무선 호출도 무시한다. 방어 태세를 강요한다. 이런 패턴은 표적 선정이 아니라 괴롭힘이다. 2021년 한 번의 조우에서는 이란의 쾌속정 13척이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 6척을 괴롭혔다. 특별히 한 함정이 표적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었다. 의도는 분명했다. 파괴가 아니라 교란, 전술적 정밀함이 아니라 정치적 연극이었다. 왜 최악을 노리지 않을까? 이란의 진짜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란이 항공모함을 침몰시킨다면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순찰정을 살짝 건드리거나 쾌속정으로 구축함의 측면을 에워싸면 아무런 결과 없이 언론의 주목만 받게 된다. 이런 모호함은 의도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쟁이다. 정밀함이 아니라 인식에 기반해 작동한다. 이란은 미국 해군과 정면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 이들은 미국의 지배력에 찔리고 자극받고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계와 자국민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망신을 주고 싶어한다. 이제 흔히 퍼진 오해 하나를 짚어보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적들이 가장 나쁜 표적을 골라 공격한다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으로 침몰한 미 해군 함정인 USS 브래드를 보자. 그 배가 특별히 표적이 되었을까? 아니다.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다. 일본군은 1945년 8월 히로시마 이후이자 일본의 항복 직전에 발리 근해에서 이 배를 폭격했다. 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악명 높아졌다.
이 공격은 상징적이거나 전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연이었다. 전시에도 가장 나쁜 배를 일부러 노린다는 생각은 사실보다는 허구에 가깝. 이런 오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소셜미디어, 평론가들, 레딧 스레드,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에서다. 2020년 4월 이란 보트들이 미 해군 함정 6척을 위협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가장 인기 있던 댓글 중 하나는 이랬다. 저들은 고를 수 있는 배 중에서 최악의 배를 건드렸다. 그 말은 권위 있어 보였다. 하지만 사실 허세에 불과했다. 어떤 해군 대변인도 국방부 보고서도 정보 브리핑도 그런 식의 지정을 확인한 적이 없다. 그 배들은 무장되어 있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최악의 표적이라고? 그건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연극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방식이다. 공포를 간단한 문장으로 포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공유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판이다. 이란 보트가 미 해군 함정을 괴롭힐 때 진짜 위험은 그들이 잘못된 배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 진짜 위험은 누군가가 움찔해서 너무 일찍 발포하거나 의도를 잘못 읽는 데 있다. 2017년 USS 썬더볼트는 이란 순찰정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 보트는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 상황은 다행히 진정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문제는 어떤 배가 표적이 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어떤 배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곤 했다. 초강력 무기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좁은 바다에서 불안한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면서 말이다.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을 공격받았을 때 얼마나 도발적인지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모든 함정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킨다. 교전 규칙은 끊임없이 갱신된다. 함교 승조원들은 쾌속적 위협에 대한 훈련을 반복한다. 무기 시스템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위협을 추적한다. 이 모든 것은 최악의 표적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누가 나타나든 항상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란의 러시안 룰렛식 행동은 모든 미 해군 함정이 잠재적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 주제는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미 해군 함정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이는 미국의 지배적 이미지에 도전하는 것이다. 실상은 더 전략적이다. 이란의 괴롭힘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신호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중요하며 여전히 당신들의 지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신호다. 진짜 전장은 바로 인식이다. 미 해군은 과잉 반응이 아니라 차갑고 절제된 존재감으로 대응한다. 어느 한 척만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함정이 감시받고 있다. 기억하는 이들에게 1987년의 USS 스타크 사건은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이라크 전투기가 스타크함에 액조세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37명의 수병이 목숨을 잃었다. 함정은 방심한 상태였다.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나쁜 표적도 아니었다. 그 순간에 가장 취약했을 뿐이다. 교훈은 무엇일까? 함정의 정체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란이나 어떤 적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잘 먹히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다. 이건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니라 전술적인 치킨 게임이다. 이런 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에서 벌어진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를 잘못 읽거나 전략을 과대평가하거나 신화를 믿으면 사태가 격화될 수 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사태가 격화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나쁜 함정을 골랐다는 말을 들으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들은 아무 함정이나 골랐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모든 것은 침묵에서 시작됐다. 페르시아만에서 익숙한 긴장감이었다.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예감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군함이 꾸준히 항해하며 레이더가 주변을 스캔한다. 차분한 경계태세로 훈련된 수병들이 갑자기 움직임을 포착한다. 빠르고 불규칙하며 곧장 그들을 향해 다가온다.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이란 고속 공격정이다. 수면 가까이 낮게 떠있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빠르게 접근한다. 이들은 이런 일을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이 걸프만에서 처음 겪는 긴장된 조우도 아니었다. 2025년 2월 상황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 보트들은 단순히 미군 경계선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향해 돌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존재감 과시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위협이었다. 미 해군의 대응은 자제와 보복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었다. 전함과 공격정이 위험한 거리를 두고 대치할 때 말이다. 이란 보트가 식별되자마자 미 해군의 함교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 집중된 에너지. 승조원들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명확한 음성 경고가 전송되었다. 여기는 미 해군 군함이다. 당신은 미군 선박에 접근 중이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라. 경고가 반복되었다. 확성기를 통해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메시지가 증폭되어 전달되었다. 이란 보트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방향도 틀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며 물살을 일으키고 미군 승조원들을 조롱했다. 이 순간 격화되기 전에 정적이었다. 훈련과 긴장이 맞부딪혔다. 모든 선원은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음성 경고는 무시되었다. 미국 승조원들은 신호 수위를 높였다. 조명탄이 하늘로 발사되었다. 밝게 터지는 빛은 놀라게 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함선의 경적이 울려 퍼졌다. 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란 보트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앞으로 돌진하며 공격적인 각도로 물살을 가르며 미 해군 함정을 완전 경계태세로 몰아넣었다. 결정은 단순히 전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기도 하다. 너무 일찍 대응하면 전쟁의 위험이 있다. 너무 늦게 대응하면 피가 철 위에 흐를 위험이 있다. 이란 보트들은 이제 수백 미터 이내의 위험구역에 진입했다. 어느 함장도 먼저 발포하길 원하지 않지만 승조원이 측면을 허용하도록 둘 수도 없다. 전함 지휘관은 경고 사격을 승인했다. 총성이 물 위에 울려 퍼졌고 59경 탄환이 선두이란 보트 앞바다에 의도적으로 발사되었다. 물보라가 튀었고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더 다가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있었다. 이란 보트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물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 대치, 시험, 그리고 자신들만의 메시지였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넓은 패턴의 일부였다. 2025년 초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란 깊숙한 곳에 공습을 감행했다. 미국은 군사자산을 재배치했다. 이란은 세계 석유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력을 과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IRGC에는 군집 전술과 고속정을 이용해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좁은 해역에서는 도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무전, 한 통화와 총성 한 발 한 발마다 펼쳐지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었다. 이 대치는 몇 분 만에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여파는 더 오래 지속됐다. 미 해군이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 해양법과 억지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각 교전마다 신중하게 짜인 움직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다. 외교가 실패하는 이 지역에서 억지력은 기본 언어다. 함정들은 바로 최전선이다. 이들은 단순히 미사일만 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자제해야 할 책임을 함께 싣고 있다. CSIS의 해양 안보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우가 이란이 미국의 교전 규칙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한 사전 각본에 따른 도발이라고 말한다. Maritime Executive는 미 해군 함정들이 점진적 대응 체계, 즉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매뉴얼에 따라 훈련한다고 지적한다. 음성 경고로 시작해 필요하다면 치명적인 무력 사용으로 끝난다. 전미 해군 사령관 브라이언 클라크는 이러한 쾌속적 위협은 코끼리 주의를 맴도는 모기와 같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고 규율을 시험하며 정치적 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건들이 촬영되어 업로드되고 이란 국영 언론에 의해 서방 세력에 대한 저항의 증거로 사용된다. 미 해군 선원들에게 이 상황은 체스 게임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다. 각 쾌속정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안에 폭발물이 가득 실려 있을 수 있고 각 기동이 자살 공격 전술일 수 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킨다. 적대적인 바다 위에 떠있는 300명의 생명. 21살의 해군이 경계 근무를 서며 레이더를 주시하고 지휘관이 갑판 무기 대기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얀 물보라가 벽처럼 함선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훈련은 받았다. 하지만 인간이다. 두렵지 않을까? 당황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규율이다.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 충격파가 퍼진다. 이란과 미국 모두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지만 결코 선을 넘지는 않는다. 이란은 해협 봉쇄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한다. 미국은 해군을 동원해 항해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번 특정 조우는 규모는 작았지만 메시지는 컸다. 이란은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 모두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2025년 2월의 사건은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되었다. 아나폴리스의 강의실에서 펜타곤 브리핑에서 함대 전체의 훈련에서 규율이 우리의 우위다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화력도, 정치도, 태세도 아니다. 바로 규율이다. 그 증거는 분노의 찬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사상자도 없었다. 단지 바다로 향한 총성 소리와 배들이 방향을 돌리는 소리만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대치가 아니었다.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다. 미 해군은 단순히 한 척의 배만을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미 해군은 위기 속에서도 전문성을 보여주며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미국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란이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이 무언가를 격파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현대 억지력의 진실이다. 진정한 승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다. 만약 당신이 힘과 규율, 전략을 중시한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준비태세를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순간이 그 증거다.
헤드라인도 영웅도 없지만 압박 속에 침착함이 있었다. 그 침착함이 생명을 구했다. 이것은 경각심을 주는 신호다. 다음번에는 경고 사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란의 고속 공격정이 물러났을 때 선원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경계 근무를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이 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매 시간, 매 교대, 매 경고 사격이 강철이 아닌 바다에 떨어진다. 2025년 2월은 우리에게 모든 뉴스 헤드라인 뒤에는 실제 결정, 실제 방아쇠, 그리고 상황을 격화시킬지 아니면 지켜낼지 결정하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날 그 선은 지켜졌다. 그것은 분명히 레드라인이었어야 했다. 이란의 고속정들이 미 해군 함정에 공격적으로 접근했다.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전기가 흐르는 듯했으며 폭발 직전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사일 공격도 제재도 공식적인 질책도 없었다. 전 세계가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 순간은 지나갔다. 왜일까? 그 침묵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이 일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힘의 균형, 행동의 정치적 대가와 자제의 전 세계적 결과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번쩍이는 신호였고 자칫하면 지역적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었던 오판이었으나 결국은 세계 외교라는 더 큰 체스판에 흡수되었다. 이 사건은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병목 지점에서 일어났다. 유조선 해군 군함 지역적 경쟁 구도가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처럼 교차한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소속 보트들이 미 해군 자산 근처에서 고속 기동을 벌이며 안전거리를 침범하고 규정을 위반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총격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미 해군은 긴장 완화 절차를 따랐다. 그들은 발포하지 않았다. 이란 선박들은 퇴각했다. 위험한 대치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는 없었다. 표적 체제도 없었다. 보복 공습도 없었다. 유엔에서의 외교적 소동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모순이 바로 이 이야기를 이끈다. 한 국가가 미 해군 함정을 대면하고 아무런 피해 없이 물러난다면 그것이 억지력이나 도발의 대가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지금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더 깊은 진실은 이 사건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2월을 앞둔 몇 주 동안 미이란 관계는 이미 새로운 압박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히 최대 압박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이 정책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타격하고 국제 금융 접근을 제한했으며 지역 내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의 재정 생명줄을 조였다. 이 제재들은 2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더 광범위하고 계산된 조치였다. 이란의 가속화되는 핵 야망을 좌절시키고 진행 중인 핵 외교에서 지렛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워싱턴은 즉각적인 보복보다 장기적인 압박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미국이 체스를 두는 동안 이란은 전혀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이란군은 대담한 해군 훈련을 실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연습하고 탄도미사일 모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미군 함정을 추적하는 드론 영상을 공개적으로 방송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메시지였다. 이란의 엘리트 권력 구조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위협,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제재라는 협공에 대응했다. 2월의 고속정 사건은 더 넓은 계산된 위험 감수의 한 카드였다. 테헤란은 이빨을 드러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자신들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지리적 위치, 대리 세력의 영향력, 에너지 수송의 병목지점 등 미국의 직접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일부 관찰자들에게는 전략적 자제였다. 다른 이들에게는 취약성의 신호였다. 무대응이 더 많은 도발을 불러온 것일까? 베남벤 탈레블로와 같은 국제 분석가들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군사교리는 한계를 시험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이 당신을 시험할 때 맞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다. 그의 요점은 이란이 직접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대담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다. 미국은 보복이 필요 없어서, 즉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피해는 이미 경제적 소모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5년 2월까지 이란의 석유 수익은 급감했고 리알 화폐는 폭락했으며 시라즈와 타브리즈에서는 시위가 일어났고 파업과 시위는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졌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탄압이 이어졌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 전장이었다. 물이 아니라 경제였다. 해상 충돌이 아니라 금융 포위였다. 이미 시간과 제재가 테헤란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왜 국제적 확전을 감수해야 할까? 문제는 이것이다. 자제는 상대가 경계를 존중할 때만 효과가 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무반응을 약점 혹은 더 나아가 두려움으로 해석한다면 그 자제는 오히려 연료가 된다.
페르시아만은 배출구 없는 압력솥이 된다. 2월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이란은 오히려 강경 노선을 택했고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으며 해상 드론함대를 확장했고 포르도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했다. 2025년 5월까지 미국과 이란은 오만에서 조용히 외교적 대화를 가졌다. 돌파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핵시계는 계속해서 째깍거렸다. 진짜 질문은 왜 미국이 2월에 대응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충돌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가 핵심이다. 다음 이란의 도발은 고속정이 아닐 수도 있다. 격추된 드론, 이라크 내 미군 계약업체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리미사일 공격일 수도 있다. 억지력이 약해지면 확전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진다. 이란에게 이 역학은 전략적이다. 정권은 모호함, 공격성, 벼랑 끝 전술에서 힘을 얻는다. 그들이 보복 없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수십 년간 똑같은 전략이 사용되어 왔다. 전술적 침묵과 전략적 맹목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2월에 사건이 잊힌 것은 사소했기 때문이 아니다. 더 큰 대치 국면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잊힌 것이다. 그 대치는 여전히 제재, 비밀 협상, 사이버전, 핵 정책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건은 미국의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국의 현재 교리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미국은 보여주기식 행동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대리전 대신 압박 캠페인을 벌이며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힘을 활용한다. 이 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 이 전략은 적이 같은 논리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즉, 그들이 이념적 승리보다 경제적 고통을 더 두려워하고 순간적인 저항의 화제성보다 장기적인 게임에 더 신경 쓴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산일 수 있다. 이란과 같은 정권들은 단순히 생존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식의 지배를 원한다. 자국민, 지역, 그리고 적들 사이에서 말이다. 그들이 한계를 시험하고 살아남을 때마다 그들의 신화는 더욱 강해진다. 2월의 쾌속정 사건은 걸프만의 통제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사의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란은 한계선까지 다가갔다가 아무런 피해 없이 물러났다. 피도, 역풍도, 이른 협상 카드도 없었다. 군사적 승리는 아니다. 이미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심리전에서는 이것이 승리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승리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없다. 무언가가 터질 때까지는. 지정학에서도 물리학에서처럼 압력은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한다.